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8번째 페이지. 컨텐츠가 재미없으면 본인 출연료로 손실 보전해주는 상남자. 걸어다니는 유잼 보험회사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소리가 아름다운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어필을 하네요.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라이 캐리가 목소리가 좋다라고 들었을 때 네. 당연히 목소리에 보험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왜 다리에 우리 돈 1조 원 넘게 보험을 들었대요. 다리 힘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역시 하체가 중요하다. 우리 편집장님은 만약 보험 드신다면 어떤 신체 부위를? 저도 뭐 목소리 원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제가 울대 보험 들어야죠. 울대 보험. 올대 보험. 예. 그렇죠. 네. 우리 선 선생님은 신체 부위 하나 고르신다면? 저는 일단 목소리는 둘째치고 네. 아름다운 살인 미소? 저 잡지 마시고. 아하. 저게 얼마 할 수 있으려나? 이게 아마 이게 보험에서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원래 너무 이제 보험가가 단가가 비싸게 나오니까 여러분 우울할 때 이 미소 한번 보세요. 야, 원샷을 저렇게 오래 잡히는데 정말 뻔뻔하시네요. 예. 아우 예. 그렇습니다. 키읔하나 에디터가 네. 저한테 쳐줬고요. 그렇습니다. 예, 살인미소 썬킴 씨와 오늘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리 편집장님은 보험 몇 개 들고 계시나요? 저 뭐 몇 개 없죠. 뭐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뭐 요 정도? 뭐 실손 보험 몇 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네네. 본인도 내가 이런 보험을 가입했어라고 모르는 보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보험. 잠자고 있는 보험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해지할 건 해지하시고 갱신할 건 갱신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실손보험 몇 개가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자동 갱신되는 거로 제가 또 체크를 했대요. 제가 언제요? 노발대발하셨군요. 아유, 예. 선생님 혹시 보험 설계사 자격증 있냐고 질문 왔네요. 만약에 여러분 그 홈쇼핑에서 저를 호스트로 써주신다면 제가 벼락 공부해가지고 네. 자격증 따겠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거 하거든요. 염경환 씨 긴장하세요. 예, 썬킴 씨가 이제 등판합니다. 염경환 씨 말씀 하신 김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만 들어보시면은 제 목소리가 염경환 씨랑 똑같아요.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아, 진짜요? 네. 지상렬 씨보단 염경환 씨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 얼굴은 김학도고 목소리는 김학도. 염경환이고.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동의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보험의 역사 풀어보겠습니다. 아하, 시작부터 참 놀랍네요. 기원전 3000년경에도 보험이 존재했습니까, 선생님? 기원전 3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기 2000년 더하면 무려 5000년 전이잖아요. 반만년. 반만년 전에 보험이 존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의 이라크랑 이란에 위치했던 바빌로니아에서 바빌로니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가 네. 이라크다 보니까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의 딱 길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유충지구나.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그런데 상인들이 직접 가기가 조금 위험하고 하니까 인부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제임스, 제니퍼, 너 이리 와봐. 제니퍼. 제니퍼 예. 빠지고. 네. 너 제임스. 스티브 일로 와봐. 오케이. 예. 내가 여기 짐을 이만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몇 월 며칠까지 네가 중국까지 배달할 수 있어? 맡기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 가라. 네. 했는데 네. 지금처럼 무슨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라지는 그 하인들이 많았대요. 이걸 내가 중국에 갖다 준 바에는 중간쯤에 빠져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이거 팔아먹고 마진 좀 남기고. 나는 숨어 살면 돼. 이래가지고 네.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담보가 금융 담보도 아니라 네. 무슨 신용 담보도 아니라 네. 야 스티브 잠깐만 일로 와봐. 왜요? 너 가기 전에 너의 부인 맡기고 가. 가족을 또는 가까운 사람을 담보로 맡기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손해보험의 시작이었다.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육상 모험 대차라고 불렀는데 네.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관련된 담보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담보가 가족이라는 사람이었다. 게 지금 기준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심지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면 기원전 1750년. 와. 지금으로 치면 거의 3700년 전이죠. 에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성문법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주 잔인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공정한 표현이었어요, 이게요. 내 눈이 다치면 너도 그 사람 눈을 해라. 그 뜻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당시 이제 하무라비 시대 때가 이제 그 귀족 사회와 노예 사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공평한 거예요. 귀족의 아들이 노예의 아들 눈을 찔렀어요. 팍! 네. 그 반대로 네. 노예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의 눈을 찔렀어요. 노예 목소리가 진짜 아프면 둘 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귀족의 아들이 노예의 아들의 눈을 찔렀을 경우에는 야, 너 집에 가. 아, 귀족의 아들이 찔렀을 때는 네. 예. 아버지야 잘 지내시지? 안부 좀 전해드려라. 금방 좋지. 예. 근데 노예 아들이 귀족 아들의 눈을 찔렀을 경우엔 네. 야! 너 곤장 100대. 아, 억울하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 공정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함무라비가 딱 정한 거예요. 아. 노예의 자식이든 귀족의 자식이든 눈을 찌르면 눈만 찔러라. 아, 신분에 따른 그 판결에 차등을 주지 않겠다. 똑같이. 뺨 때리면 뺨만 때려라. 이거 엄청 좋은 법이네. 엄청 좋은 법인데 약간 그 해석을 요즘 달리 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보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함무라비가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도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이라크 지금 그 지역인데 네. 무역이 발달했겠죠. 자, 이제 배가 제가 있습니다. 네. 배가 있는데 몇 척 있으시죠? 제가요? 예. 12척 있습니다. 12척 있고요. CBS 사장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 있습니다.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4배인데 여기 이제 그 물건을 싣고 내가 저기 인도로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난파가 될지 해적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더 뭐 해상사고가 많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습니다. 그 부자들한테. 네. 저기요,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싣고 제 배로 지금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 물건 값은 당신이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뭘 믿고?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가다가 배가 가라앉다든지 해적을 만나면은 그냥 내 빚, 당신한테 진 빚 퉁치는 걸로 하고 네. 만약에 인도 갔다 와서 물건을 실어 오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이거의 반 50% 이익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콜?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재정 상태에 달린 것 같은데 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배가 가라앉는다면 난 투자 실패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인도까지 갔다 와가지고 물건을 싣고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왔을 경우에는 대박이라는 훨씬 거예요. 그렇죠. 대박은 대박이죠. 예. 어떻게 보면 투자와 투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의 시작이었다 또. 해상보험 느낌. 해상보험의 시작이죠. 그러네요. 그럼 지금의 근대 보험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이힐레베디시 아우토반. 아, 독일이다 또. 아, 그렇지, 독일어죠. 야! 무슨 살아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거칠게 해요. 예. 아이고. 이르베드기 이게 뭐야? 아니, 저도 부산 사람으로서 예. 저는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예. 사랑한다를 약간 뭐라고 할까, 퉁명스럽게 하면 더 멋지잖아요. 츤데레 친친한 느낌으로. 사랑해, 자기야. 보다 예. 사랑한다. 아하. 이거 길거리에서 주웠다. 네 선물다 받아라. 그러네. 지금 그 독일 흉내 낼 때 목소리네. 딱 이거요. 이힐레베디. 독일로 가는군요. 독일로 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질병보험, 재해보험, 산재보험, 심지어 의료보험.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다 독일이라기보단 통일 독일 이전에 프로이센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프로이센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1871년 이전만 하더라도 독일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38개의 쪼개진 조그만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 연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박살을 내놨어. 네. 너희들 게르만 민족 다시는 또 뭉치지 마. 또 뭉쳐가지고 또 사고 치지 말고 38개의 조그만 나라로 쪼개져 있어. 뭐 작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등. 익숙한 지명도 나오네요. 그렇죠. 예.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까지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1871년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독일 제국이 되는데 누가 통일을 시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저분이거든요. 네. 통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프로이센 의회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거든요. 아니
저희 독일 통일해봤자 뭐합니까? 돈도 많이 들고 세금 빠지고 그 통일 자금 올리면은 나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건데 그럼 떨어진 거 표 당신 책임질 거예요? 프로이센에서 프로이센에서요. 네. 비스마르크 보고. 예. 그때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의회에 나가서 예.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또. 예. 프로이센 의원 여러분, 우리 프로이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라 자유주의도 아니라 바로 철혈입니다. 철혈. 블러드 앤 아이언. 여기서 블러드는 프로이센 병사의 희생. 아이언은 총대포. 그래서 민주주의고 자유주의고 다 필요 없다. 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고 무기다. 그래서 나중에 그 비스마르크의 별명이 철혈 재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하냐? 자, 프로이센 의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손잡으십시오 하고 의회 해산해버려요. 강력한 군국 통치를 하는데 네. 특히 무슨 그 당시 약간 그 싹을 트고 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냥 밟아버려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시끄러워가 아니라 예. 해산. 묵직하게. 노조를 탄압하지 마라! 해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불만이 쌓이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뭐야? 저기 비스마르크라는 저 할배, 우리 노동자를 싫어하나 봐. 노동자를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어? 이땐 산업화 이미 이루어진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제일 늦었어요, 독일이요. 그래서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노조를 탄압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네. 노동자들의 불만이 점점점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 비스마르크 물러가! 스탑, 잠깐만. 노동자 여러분들, 저 비스마르크가 여러분께 채찍만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당근도 드리겠습니다. 당근. 캐럿! 지금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몇 캐럿? 안 끼고 있어. 전 정말로 그 다이아몬드가 당근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1.5 당근.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당근으로. 비스마르크, 그럼 우리 노동자에게 줄 당근이 뭡니까? 네. 여러분 일하시다가 아프시죠? 아프죠? 질병보험을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우와. 노동자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시죠? 네, 가끔씩 뭐 기계에 끼일 때도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보장해드리겠다. 산재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년 퇴직하신 다음에 돈 걱정하시죠? 당연하죠. 우리 손자 깎아라도 사줘야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독일 정부가 노령보험.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비스마르크가 여러분 가족들 아플 때 걱정을 하시죠. 네. 당연하죠. 국가에서 의료보험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보험은 노동자들에게 채찍 말고 당근을 주는 제스처로 비스마르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여행 가실 때 네네. 맥주만 드시지 마시고 소시지만 드시지 마시고 네. 비스마르크의 이 보험 정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맥주 소시지 먹으면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우토만 달리면서 이힐리베디 하면서 또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19세기 말에 등장한 독일의 사회보험이 20세기 초에 영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영국의 보험이 좀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영국과 독일은 약간 뭐라고 할까, 요때가 경쟁을 하던 때였어요. 네. 프랑스는 이미 독일에게 한번 밟혀가지고 한번 깨갱깽깽이고, 독일이 하는 거는 영국이 따라하고, 영국이 하는 건 독일이 따라하고, 이렇게. 너희가 그거에 우리가 해서 더 발전시킨다. 완전 라이벌이구나. 라이벌이었어요. 네. 당시 이제 영국엔 빈민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뭐라고 하면, 사람이 못 사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잘못이다. 동의하시나요? 하죠. 그렇죠. 예, 하죠. 하죠. 잠깐만. 뭔가 약간 덫에 걸린 느낌인데. 예. 언제 출마하실 거예요? 합니다. 예. 상당 그렇죠. 부분 합니다. 예. 아니, 당연히 국가에서 그 사회 안전망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복지. 사람처럼 살 만한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시 영국에서 등장을 했어요. 빈민법이라고. 네. 당연히 자유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봐요. 사람이 못 사는 게 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입니까? 그건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보장을 해줘요? 네. 라는 반대파가 있었고, 네. 뭔 소리 합니까? 아니, 최소한의 먹고 살 그 안전망은 사회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 봐요, 독일, 비스마르크. 그렇지. 예. 독일 좀 따라갑시다. 네. 참네. 왜 그 국가가 책임져? 됐고. 네네. 투표합시다.
국민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회가 책임지자라는 쪽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네. 영국에서 뭐가 이제 도입이 되냐면요. 네. 그 무기여 연금이란 게 최초로 도입이 돼요. 무기여 연금. 기여 연금은 뭐냐면 땅바닥에 기여. 아니겠죠. 아니죠. 네. 기여 연금이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연금이에요. 매달 내는 국민연금. 네네.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을 내면은 나중에 이제 보장을 받는다. 이게 기여연금이고 네. 무기여연금은 돈 안 내도 좋다. 국가에서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주겠다. 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신박한데? 예. 이거를 그때 영국에서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시작은 노동자 탄압, 시작은 독일 따라하기였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영국과 보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1666년에 런던에서 큰 불이 났던 적이 있다고요. 런던 대화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기록이 별로 없지만 네. 런던 시내 전체의 80%가 다 불타버렸대요. 80%가? 야, 그러니까 17세기인데 이게. 런던 자체가 잠깐 구석기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야.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이걸 또 예언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1666년 100년 전에 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런던에서 똑같은 숫자가 연결된 그날에 불벼락이 내릴 것이다. 1666. 1666이잖아요. 오. 이거 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짱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떡상. 오. 하여간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예.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내가 지금 그 집을 평생 내가 번 돈 가지고 지어봤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당시 이제 그 영국 소방서가 네. 사설 소방서였거든요. 사설 조직으로. 그때 한 빵집에서 먼저 불이 났었습니다. 예. 빵집에서 이제 빵 만들다가 지금 불이야, 파이어! 불이 났는데 네. 사설 소방서 그러니까 돈 받고 삐뽀 정원관 씨가 출동하는 거예요. 예. 소방차가. 정원관 씨가 왜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출동. 출동을 했는데 네. 저 빵집 이봐 빵집 주인 우리 소방서에 돈 냈어 안 냈어? 안 냈거든요. 아유 우리 불 못 꺼주지 그럼. 이게 뭐야? 그렇죠. 지금 뭐 인명 피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당시 런던에서. 그래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대화재로 번집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은 네. 안 되겠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가지고 네.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복구를 해줄 수 있는 화재 보험을 만들자. 아하.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 보면 무슨 화재, 무슨 해상이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재 보험이 처음으로 1666년 이후에 등장을 하고 네. 처음으로 공립 소방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공적인 소방 조직. 네, 돈 안 내도 불 꺼준다. 야, 이 큰 비극을 겪고 나니까 또 이런 또 어떤 발전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유 정말 저는 누굴 가장 존경하세요? 어떤 직업을요? 저요? 네. 잡지사 편집장들이요. 그렇죠. 예. 저는 소방관.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운 게 네. 전 미국에 한번 처음 갔을 때 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이제 훈련하고 계시는데 옷을 이제 티셔츠를 입고 땀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first in, last out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불 났을 경우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last out, 제일 먼저 나온다. 제일 늦게 나온다. 한번 알아들었잖아요 그때. 진짜로. 네. 정말 우리나라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도 더 대우받아야 되고. 그렇죠. 사회의 영웅이죠. 맞습니다. 네. 네. 런던 대화재 때 참고로 그때 이제 흑사병이 종료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대요. 이제 불이 워낙 커서 쥐들이 다 타 죽는 바람에 질병이 종료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얘기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옛말에 이제 소를 팔아 자식 뒷바라지한다 이런 말이 있고 저희 에디터 중에도 이제 결혼 미천으로 고향에 있는 소떼가 한 수백 마리 있는 에디터가 있거든요. 로버트 니로요? 로드니로 저 아저씨 말고 네. 좀 어린 에디터 중에. 집이 소농장이세요? 네. 야, 장난 아니에요. 어쩐지 얼굴에서 우유빛깔이에요. 갑자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다름 아닌 소보험이라고요.
1897년 6월 대조선보험회사가 발행한 실제 보험 증권입니다. 함경도에서 발행을 했는데 네. 소의 가입을 소가 대상이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웃을 수도 있지만 당시는 소는 집안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재산이죠. 그래서 소를 대상으로 이제 보험을 들었었는데 이제 소 털 색깔, 뿔이 있냐 없냐, 건강 상태, 얘 아픈 적 있어요? 그걸 판단으로 보험금이 또 이 차등 책정이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보험료는 의외로 쌌습니다. 소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네. 그냥 한 마리당 엽전 한 양. 아, 무조건 엽전 한 양. 한 양만 내면 됐어요. 보험금 지급 기준도 있었나요? 굉장히 선진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은 큰 소는 100냥, 중간 크기는 70냥, 작은 소는 40냥.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엽전 한 양 엽전 내서. 하나 내고 100냥 받는 거예요. 괜찮네 이거. 괜찮죠 이거. 네. 무조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 소보험이 의외로 마냥 환영받진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독립신문을 보면 소보험 실시에 따른 각종 폐해들을 지적하는 글이 있었다고. 왜냐면 우리는 당시 이제 이 현대식 보험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야, 얘 멀쩡한데 왜 엽전을 우리가 내야 돼? 네. 보험이 뭐야? 됐고, 야, 소 여물이나 더 줘. 그래가지고 이 소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는 시장에서 매매가 금지였어요. 여기에 소를 키우던 농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네. 뭐야 이거? 이 엽전 횡령하려고 지금 작당을 한 거 아니야? 야, 이 취소해 이거.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때는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보험 실시 100일 만에 폐지가 됐다고 해요. 100일 만에. 아이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진짜. 네. 지금도 뭐 소보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축 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다가 가축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출하 전에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인데 대상이 있어요. 소. 성대모사 하시게요? 아니야. 동물 리스트가 있군요. 말. 예. 돼지. 닭. 오리. 이거 다 할 건가요? 뒤에 매출이 칠면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심지어 오소리까지도. 오소리까지. 예. 오소리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고. 오소리 소리 몰라서. 오소리. 소리. 우리 에디터는 알겠네요, 이 보험. 왜요? 가축재해보험. 그렇죠. 네, 소떼 에디터. 예. 농촌 재벌이시네. 장난 아니에요. 네. 예, 잘 보이시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는 언제 생겨났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는 일단은 1921년 당시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 씨가 조선생명 주식회사, 조선성명보험회사를 차린 것이 최초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초의 보험 상품도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보험 상품?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상품. 그게 뭐죠? 네? 뭘까요? 특정 브랜드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서점 이름이. 서점. 유명한 서점? 유명한. 알 것 같다. 서점 체인. 저 우리 밑에 있는 교땡. 그렇죠. 네, 땡보. 교육보험. 그게 교육보험의 준말이에요? 그 서점이? 그럼 교보가 뭐의 준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요? 날 좀 벗어. 교보 벗어. 교육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왔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교육 요즘 또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보험 상품이 교육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교육보험, 대한교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다가 학비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교육을 시키다가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이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 대학까지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보험 드세요. 어린이 보험이네, 어린이 보험. 네, 어린이 보험. 맞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보험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교육열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세계 각국의 이색보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에는 무덤 비석 보장보험이 있다. 무덤 비석 보장보험. 이거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 화장을 합니다. 동네마다 가면 동네에 그 공동 묘지가 있거든요. 비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즉 봉분이 아니라 비석이 바로 묘지 그 자체예요. 네. 일본 지진, 화산, 해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비석이 쓸려갔을 경우에 그걸 보장해주는 안녕하십니까 비석보험을 들어주세요. 이제 효심 가득한 보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직원들의 꾀병을 대비한 결근 보험이 있다고요. 꾀병 가짜 진단서로 안 오면 네. 일단 업무 차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은 손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꾀병 보험이 결근 보험이 있다고 해요. 사장님들이 의기투합해서. 뭐 최근에는 월드컵 기간 때 병가 내고 직원들이 안 와가지고 네. 뭐 업무 차질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네. 이때 사장님은 걱정하지 마. 나는 결근 보험이 있어. 4년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되는 보험입니다. 네. 예, CBS 사장님 참고하시고요. 어이구 이래. 영국으로 와보겠습니다. 영국에는 직원들이 복권에 당첨돼 퇴사할 시를 대비한 보험, 일명 복권보험이 있다는데 아니 살면서 주변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설마 네. 이거는 저 같으면 가입 안 할 거예요. 네. 정말 복권 맞을 확률이 네. 벼락 맞을 확률보다 100분의 1인가? 벼락보험을 들지 차라리.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갑자기 보험 당첨돼서 이제 종업원이 그만둘 때를 대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이 복권보험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는 쇼핑 소비자 온라인 쇼핑 소비자를 위한 반품비를 대신해주는 보험이 있다고요? 정말로 사가지고 뭐 이거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안 맞잖아. 뭐 우리나라는 이 반품 환불비가 뭐 보내는 측에서 대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싫어 반품해 주세요. 그럼 반품비 내세요. 소비자가. 예.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요. 피보험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 이거 입기 싫어. 그런데 이거 환불하면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환불보험 하오 띵하오 띵하오 네. 보험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원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가끔 소비자가 부담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선스트라다무스 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는 이런 보험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대예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저 프리랜서 방송인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이 코너를 할 수 있는 프리랜서 라디오 게스트 보험이 있지 않을까? 중간에 하차 통보 받으면 보험금 타는 거예요? 하차 통보를 받으면은 하차 통보 감사합니다. 오늘 보험금 탔어. 그럼 저희는 오히려 하차 통보를 해드리고 네.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그럴 것 같죠. 편법을. 그때부터 전화번호 바꿔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새 또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 막 해킹당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있죠. 우리 잡지사도 이제 잘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해킹 보험 하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벌써 잘 나갑니다. 아하, 덕분입니다. 그동안 내일 줄이나 알았지 이런 역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보험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